이번 주 첫 번째 가상자산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가상자산 전략 비축을 추진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일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설립한 SNS 플랫폼 트루스 소셜에 가상자산 비축이 미국 가상자산 산업을 부흥시킬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전략 비축 대상으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더해 XRP, 솔라나, 카르다노, 에이다를 언급했습니다. 이 같은 발표 직후 가상자산 시장은 요동쳤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한때 95,000달러대까지 반등했고 비트코인과 함께 지목된 알트코인들도 폭등세를 보이며 에이다의 경우 이날 한때 60% 넘게 치솟기도 했습니다. CNBC 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가상자산의 보유 축적뿐 아니라 비축에 대한 의지를 명시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보유는 가상자산을 매각하지 않겠다는 의미였다면 비축은 정부가 정기적으로 가상자산을 적극적으로 사들이는 것을 의미한다고 짚었습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 비축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지 불분명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블룸버그는 정부가 실제로 얼마나 구매할지 그리고 구매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면서 거시경제 우려가 남아있는 만큼 가상자산의 가격 하락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가상자산 전략 비축 추진에 나선 것이 달러 패권 유지를 위한 노림수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미국 정부가 핵심 가상자산의 상당량을 보유하고 있고 이를 달러로 거래하게 되면 달러의 쓰임새가 계속 유지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한 나머지 가상자산들이 모두 미국 기반 프로젝트라는 사실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김병준 디스프레드 리서처는 미국 기업과 개발자가 만든 가상자산을 전략적 비축자산에 포함시킴으로써 이 산업을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의도가 드러났다며 단순 자산 다변화를 넘어선 공세적 전략이 담겨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오태환 INF 크립토랩 대표는 XRP와 솔라나의 전략자산 편입은 미국을 가상자산 허브로 만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에 비축자산 선정에서 배제된 주요 가상자산 프로젝트들은 자사의 미국 연계성을 강조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42위 폴리곤의 산딥 네일왈 공동 창립자는 자신의 X 계정에서 폴리곤 개발사 폴리곤 랩스는 미국에 본사가 있고 최고 경영자와 최고 법률 책임자 등 전원이 미국인으로 구성되어 있다며 미국 가상자산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미국 백악관이 7일 첫 번째 가상자산 서밋을 주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이번 가상자산 서밋은 명확한 가상자산 규제 프레임워크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백악관 내 가상자산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크립토차르 데이비드 sak스가 이날 행사를 주재하고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CEO와 마이클 세일러 스트래티지 회장 등 가상자산 업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행사에선 스테이블코인 법안, 비트코인 전략 비축 법안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행사에 참석해 연설할 것으로 예고되면서 시장의 기대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행사 전후로 가상자산 가격이 급등할 것을 점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리서치 업체 프레스토 리서치 애널리스트 피터 청은 데이비드 sak스가 가상자산 서밋에서 많은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암시한 만큼 행사가 열리는 금요일까지 시장은 상승세를 띨 수 있다며 불리한 거시경제 또는 기술적인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앞서 데이비드 sak스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가상자산 수도로 만들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고 있다면서 곧 열릴 가상자산 서밋에서 더 많은 것이 나올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 뉴스입니다.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금융위원회 FIU 제재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두나무는 지난 27일 서울행정법원에 영업 일부 정지 취소 소송을 내고 집행 정지를 신청했습니다. FIU는 앞서 지난 25일 두나무에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입출금을 금지하는 영업 일부 정지 3개월, 이서구 두나무 대표 문책 경고, 준법 감시인 면직 등 직원 9명의 신분 제재를 통보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업비트의 가상자산 사업자 갱신신고 관련 현장 검사 결과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 금지 의무와 고객 확인 의무를 위반한 사례를 수십만 건 발견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FIU는 업비트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하기 위해 지난달 10일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제재심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FIU가 발표한 제재 내용 공개안에 따르면 두나무는 지난 2022년 8월 28일부터 지난해 8월 23일까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 19개사와
총 44,948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원정보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원본이 아닌 실명 확인 증표 등을 제출한 고객에 대한 고객 확인을 완료 처리한 건도 총 34,477건 나왔습니다. 이 밖에 상세 주소가 공란이거나 부적정하게 기재된 건 5,785건, KYC 재이행 중인에 KYC를 이행하지 않았는데 거래를 허용한 건 354건 등이 확인됐습니다. 이 업비트는 당국의 제재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일부 조치 사유와 제재 수위 관련해 구체적인 경위 사실과 재반 사정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사정이 있다며 관련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를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번째 뉴스입니다. 위믹스가 90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해킹을 당하면서 국내 주요 거래소에서 2차 상장 폐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4일 빗썸 공지에 따르면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 협의체 닥사는 위믹스를 공동 유의 종목으로 지정하고 상장 폐지 심사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28일 위믹스 플레이 브릿지볼트에서 865만 4,860개의 위믹스가 탈취된 해킹 사고에 따른 겁니다. 피해액은 당시 시세 기준으로 약 90억 원에 달합니다. 특히 위메이드가 사고 발생 4일 후에야 해킹 사실을 공지한 점이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빗썸은 이용자의 합리적 판단이나 가상자산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사항을 불성실하게 공시했고 사건 발생 원인에 대한 명확한 소명 및 피해자 보상 방안이 부재하다고 거래 유의 종목 지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위메이드는 현재까지 정확한 해킹 경위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위메이드가 공개한 자금 추적 현황에 따르면 탈취된 위믹스는 쿠코인 등 해외 거래소 7곳에 분산 입금돼 이미 대부분 매도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위믹스 상폐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닥사의 거래 지원 심사 공통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해킹 발생 이력은 주요 심사 항목인 기술적 위험성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상당 규모의 가상자산이 무단으로 탈취되거나 해킹당한 이력이 있고 탈취 원인 파악 및 해결이 안 된 경우를 세부 항목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믹스 플레이 브릿지는 위메이드가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로 회사가 기술적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닥사 유의 종목 사유로 명확한 소명과 보상 방안이 부재하다는 점이 명시된 것도 상폐 가능성을 높입니다. 갤럭시와 썸씽 등 이전에 유사한 규모의 해킹으로 닥사 공동 유의 종목으로 지정된 가상자산들은 모두 상폐된 바 있습니다. 만약 국내 거래소들이 위믹스 상폐를 결정할 경우 위믹스는 국내 시장에 재상장된 지 1년 만에 다시 퇴출되는 셈입니다. 위믹스는 2022년 말 부정확한 유통량 문제로 닥사 공동 상폐됐다가 지난해 12월 업비트를 제외한 원화 거래소에 재상장된 바 있습니다. 다섯 번째 뉴스입니다.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비트에서 2조 원에 달하는 이더리움을 탈취한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가 탈취한 자산의 절반 이상을 이미 세탁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바이비트의 벤저우 대표는 북한 해커들이 현재까지 36만 1000개의 이더리움을 믹서를 통해 비트코인으로 변환했다고 밝혔습니다. 변환된 이더리움은 1조 3천억 원 상당으로 탈취 금액의 50%가 넘습니다. 다만 저우 대표는 변환된 자산도 대부분 추적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77%는 여전히 추적 가능하지만 20%는 사라졌고 3%는 동결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사라진 20%에 해당되는 약 4천억 원 상당의 자산은 복구가 불가능할 전망입니다. 한편 바이비트는 지난 26일 라자루스의 자금 세탁 경로를 추적하는 사이트를 개설하고 총 도난 자금의 10%에 해당하는 2천억 원을 현상금으로 내건 상태입니다. 누구나 해당 사이트에 가상자산 지갑을 연결하고 자금 추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제출한 자금 추적 정보가 자금 동결로 이어질 경우 현상금이 즉시 지급됩니다. 사이트에 공개된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까지 참여자 19명에게 432만 달러가 현상금으로 지급됐습니다. 이상 최근 가상자산 주요 뉴스 말씀드렸습니다.